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노인들로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질문 박수 한번 치셔야 되겠네요. 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에요. 저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 노인 연령이 65세잖아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 몇 년 안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700만 명이 나와요. 700만 명. 그러면 우리 손주들, 그 축구하는 손주놈들이 노인 몇 명을 걷어먹여야 되느냐? 그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을 걷어먹여야 돼요. 절단 났어요? 안 났어요? 절단 났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노인이 문제예요?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은 게 축복이에요? 문제예요? 축복이에요? 왜 문제예요? 아니 세월을 70년 80년 살았으면 축복이지. 거꾸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왜 그래요? 하도 사회에서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젊은 사람한테 미안하지. 오래 살아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없이 젊은 놈들이 어떻게 있어요? 지가 60만 넘으면 죽으라고 하던데. 영웅 가야 돼. 그래요? 예. 그 죽고 싶은 사람 죽으라고 그래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끼어들면 이게 강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축복이냐? 60갑자 안쪽으로 이 살도록끔 프로그램 돼 왔거든. 프로그램 돼 오기를. 여기 지금 70 이내 손 들어보세요. 70 이내. 75세 이내. 봐요. 몇 분 없잖아. 나머지 75세 다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60갑자 언저리에 돌아가시면 족한 그런 환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75세가 다 넘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축복이에요. 세상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인데 왜 재앙이 됐느냐면 사람답게 못 사니까 재앙이 된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동의하세요? 네. 그럼 왜 사람답게 못 살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어르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 같은 놈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놨으면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지붕따까리 하나도 없이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 나라가 출발을 했어요. 그때 다 노력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반석으로 올려놓고 앞에 있는 저같이 멋있게 자식을 키워서 다 성장시켜서 이 사회의 역군으로 지금 다 활동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처럼 이제 내일 모레 사회로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30-40년 만에 인류 사회에 가장 반듯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기여를 했는데 그게 자랑스럽지 않다고요? 그럼 뭐가 자랑스러워? 근데 왜 천덕꾸러기가 됐냐고. 그죠? 그것이 누가 이 잘못해서 그러냐면 우리 세대가 그 역할을 바르게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오늘 온 거예요. 왜 역할을 못했냐? 우리는
우리는 알고 그랬냐? 우리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발전해 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살아와서 이 사회에 기여를 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그 시대의 논리 가지고는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이것을 누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정보와 그런 에너지들을 줬어야 되냐면 우리 자식 세대가 그걸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전부 부모를 방치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 부모는 내가 방치하더라도 이 사회의 자식이 사회의 부모들한테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강의도 해드리고 뭔가 이 시대 변화에 대해서 알려도 드리고 이런 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태만히 하고 방치한 세월이 길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떠버린 거예요. 시대는 급격히 변해가고 나는 멈춰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나마도 지금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라도 들으니까 조금씩 낫죠. 여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있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텔레비 틀어놓고 있는데 텔레비에는 질량 낮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질량 높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질량 낮은 건 알겠죠? 우리 어르신들 다 알아. 보면은 저것들 뭐 둘 셋이 모여서 맨날 찢고 뽑고 맨날 이런 얘기들, 응? 그저 부모하고 자식하고 지 싸우는 얘기, 너하고 나하고 그 화합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고 다투는 얘기들, 맨 이런 얘기들만 하잖아요. 이 질량이 낮은 얘기죠. 그런 얘기 보니까 한숨이 푹푹 나와요? 신이 나요? 한숨이 푹푹 나오지?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까 기운이 떨어져야지. 기운이 떨어지니까 더 아프지. 더 아프니까 더 못 움직이지. 그렇게 해서 독거하시는 노인분들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듣고 또 주변에 있는 말이 통하는 분들하고 대화라도 하고 또 오목하며 이 환경도 접하고 그러니까 활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꾸 이런 자리들을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정보들을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탁한 얘기들 있잖아요. 질량 낮은 얘기들을 나누시지들 말고 신나고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런 소식을 접했으면 아까 우리 노인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야 우리 손주들이 저 이영만리 건대 가서 지금 결승에 올랐단다. 야 아이고 좋네 좋아. 이렇게 해서 박수도 치고 좀 신나게 이렇게 하시고 요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요 에너지를 끌어올려 놓고 활기가 있으면 요 주변에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내가 활기차고 자신 있고 그러면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죠. 네. 내가 떨어져 있으면 제 아무리 양귀비 아니라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하나도 안 이뻐 보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이 부분에 우리 본인들이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이 사회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량 있는 그런 지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의 자식들이 이렇게 와서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요건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노년의 의미는 뭐냐? 여러 어르신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내시면 돼요. 왜? 이미 할 일이 끝났어요. 할 일이 끝나서 축복 속에서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축복이고 어떻게 되면 재앙이 되느냐? 오늘 하루를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축복이에요.
자식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 자식 때문에. 없어요? 이제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분은 없어? 뭐라 걱정해요? 그래요? 그러면 영감탱이 때문에 걱정하는 분. 영감도 없어요, 이제? 다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리가 없잖아요. 걱정할 거리가 없이 아무것도 나한테 접해오지 않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그게 걱정이요. 내 몸만 안 아프면 괜찮아. 그러니까 몸 안 아픈 얘기도 해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셔요. 왜 몸이 아픈가도 나와, 이제. 이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일로부터 내가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이 세상의 에너지와 내 에너지가 교류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요.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 각자가 에너지체예요. 에너지체.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흘러서 쓰여지고 상대방 거를 내가 받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고이지 않고 늘 이 맑아져 있고 활기차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되고 막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픈 이유는 두 가지가 없어요. 그 막힌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화예요. 옆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면 기가 막혀요. 그죠? 말이 안 통해서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 몸이 아파. 이 말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입에 달고 하는 얘기요. 내 얘기가 아니요. 그렇죠? 아이고 기 막혀 못 살겠다. 기 막히면 아픈 거예요.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대화가 잘 통하려면 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상대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답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 말을 많이 해요? 상대 말을 많이 들어줘요? 그지? 상대가 말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상대가 나한테 오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나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오고 싶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나 요거를 돌아봐서 우선 상대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또 뭘 말을 하려거든 주장성으로 하지 말고 의논하도록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떤가 아니면 내 의견은 이런 건데 내 의견도 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의논성으로 해야지 그거 아니고 그거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참 이 사람 아직도 나이가 말이지 80이나 먹어가지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래서 표정이 전부 밝고 다 이뻐요. 화사하고. 근데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상태를 가지고 나만 좋다고 멈춰 있으면 내 할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노인들을 젊은 애들이 와서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나오기도 빠듯해요. 그럼 우리 손주들은 거기 가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리고 그놈들이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해줘?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오히려 가가지고 더 막혀. 우리 어르신들 길을 더 막히게 해 그놈들이.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런 정보와 에너지를 받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독거하고 잘 못 움직여서 몸이 아파서 혼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서 경로당도 못 가고 집에만
그 처박혀 있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든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동네에 그 조를 짜가지고 혼자 다니시지 말고 한 3명 정도가 같이 가세요. 3명 정도가. 그래야 내가 압이 안 차.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혼자 계신 분들이 그 한이 다 풀릴 정도로 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들어서 한 달은 들어줘야 돼요. 한 달은.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가 이제 풀려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이 풀려요. 한이 풀리고 그걸 이게 뭔가가 이제 부드러워지면 호흡이 달라져요. 응? 호흡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그걸 다 들어주겠냐. 그놈의 한을 내가 다 가져오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나도 힘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3사람 정도가 가서 한 3일 들어주고 또 다른 조가 가서 한 3일 들어주고 그리고 한 3조 정도 짜서 그렇게 해서 하고 10일 만에 또 한 조가 돌고. 네? 그러니까 집일 하다가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 지금 여러 어르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내 보람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찾을 줄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헤매는 거니까 논일하고 반일하다가 돌아가시려면 논일하고 반일하다 돌아가세요. 근데 나 죽어봐야 한 놈도 안 와. 근데 논일 반일 그깟 놈은 그거 조금 놔두고 상추 뜯어먹을 수 있을 만큼 있으면 되지. 내가 그리고 농사 안 지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면 자식놈이 와서 먹이든 구청에서 와서 먹이든 먹이겠지. 그 시간 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여는 요 훈련 하셔야 돼요. 요 훈련 하시고 이 노력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서로 얼굴을 보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반길 수 있고 서로 말이 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네.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데 아플 틈이 어디 있고 왜 늙은 게 지금 재앙이냐고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나를 보매 야야 저 어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산다. 그러면 그 자식놈들이 우리를 함부로 해요? 지 부모는 안 찾아가도 지 부모는 안 찾아가도 요 사회 부모는 찾아와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 맞아요. 이 사회를 이렇게 일으킨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자부심을 놓지 마시고 그런 이 세상을 지붕따까리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인류사의 최고의 국가로 성장시킨 그 대단한 실력가들 아니에요. 그 대단한 실력가들이 왜 지금 이 순간은 실력을 발휘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고요. 이거를 전부 침체시켜놔서 그렇다고요. 응? 본인들이 할 이 능력도 있고 할 힘도 있어요. 그것을 할 생각을 틀어내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천안 이 노인회의 요 노인대학 그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여기 3인조 짜면 뭐 한 그 200명 가량 되나요 여기? 지금? 100명? 그러면 30개 조 나오잖아요. 30개 조. 이 30개 조가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이런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다 있죠? 네. 핸드폰에다 다 녹음을 하세요. 그 사람 풀어놓는 그 한, 이 한이 우리 어르신들의 역사예요. 왜? 그 시대에 그게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서려서 그 내놓는 이 말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그걸 더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말 요것이 어르신들은 정리를 할 줄 모르니까 요거를 전부 녹음해서 우리 그 회장님하고 학장님하고 의논해서 요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직원들 보고 녹취를 하라 그래서 요걸 잘 정리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역사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천안 지역 우리 역사, 우리의 역사. 그렇게 하면 이 천안 지역 노인의 그 문제들이 거기에 전부 다 나오고 이것들을 밖으로 내놓으면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연구는 누가 하느냐면 요 자료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겉에 있는 것만 여기 오니까 그 역대 청장들은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뭐 아이고 뭣도 해주고요, 뭐 우산도 필요하고 뭣도 그거 해준다고 우리 어르신들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이 컨텐츠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 경찰에서 해야 될 건 경찰에서 연구를 하고 또 이 시군구에서 연구해야 될 건 시군구에서 연구하게 하고 도에서 연구할 건 도에서 연구하게 하고 나라에서 연구해야 되는 건 또 나라에서 연구하도록 또 건의하고 이렇게 가서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아플 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깊이 풀어가려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한데 요 정도만 해도 이해되시겠죠? 네.